불법 촬영인데요. 기술만큼 발전하는 범죄, 불법 촬영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도 불법 촬영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범죄를 방치하고 또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이 불법 촬영 범죄가 여전히 좀 만연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관련 사건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우리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뭐 몰카 범죄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좀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몰래카메라, 이른바 몰카라는 용어는 이경규 씨가 나왔던 맞아요. 예능 프로그램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우리가 몰래카메라는 용어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자라고 한 것은 그 프로그램은 사실상 웃음과 재미를 주기 위해서였던 거고, 몰래카메라에 등장하는 분들 상당수가 연예인이다 보니 또 본인이 약간 뭔가 카메라에 속아주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본인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주는 일부분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한 비판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몰래카메라 용어 쓰지 말자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이 진화하면서 정말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도 촬영을 하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것이 도를 넘은 범죄로 발전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자협회라든가 법무부라든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바는 뭐냐면, 이 몰래카메라는 용어가 잘못하면 이게 재미다, 장난이다, 이런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몰래카메라는 용어 쓰지 말자, 명백하게 불법 촬영이다라는 인식을 놓기 위해서 요즘 몰카라는 용어보다는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몰카 범죄라고 해도 사실 뒤에 범죄라는 이야기가 붙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가벼워 보이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좀 용어 사용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불법 촬영 관련 사건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건은요. 학교에 가는 여고생을 몰래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다른 학생들에게 붙잡히게 됐는데, 그러니까 증거를 없애려고 휴대전화를 부수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 고교생들이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친 사례입니다. 36살의 남성 A씨가 최근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보통 이제 에스컬레이터에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니까요, 등교 중인 여고생 뒤에 가까이 타서 불법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처에 있던 다른 여학생들이 이걸 보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A씨 가방 확 일단 움켜 잡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달아나니까 이번에는 다른 남학생이 또 그 사람을 잡았고, 계속 도망가려고 했더니 피해 학생을 포함한 3명의 고등학생에게 포위가 돼서 일단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A씨가 휴대전화를 말 그대로 벽에 내리쳐서 부서뜨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증거인멸이 가능할까 해서. 근데 이 장면을 또 주변에 있던 고등학생들이 촬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A씨를 보던 남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내 여동생이 이런 일 당하면 정말 화날 것 같아서 다른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행동을 했다라고 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했고 입건했고요. 파손된 휴대전화 복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물론 이게 복구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고 하지만 안에 있는 유심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또 남아 있으면 복원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휴대전화의 증거가 남든 안 남든 다른 사람도 아닌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이게 불법 촬영하는 어른들의 행동, 같은 어른으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게요. 이 30대, 36살 남성입니다. 이 고등학생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다니 정말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좀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좀 칭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고교생이 입건이 됐네요. 이게 이제 학교 측의 신고로 밝혀진 건데, 광주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에 있는 A군이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이죠. 선생님의 신체를 한 1년 정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불구속 일단 입건이 됐는데요. 제가 좀 되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이런 행동하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지, 결국은 학생들도 피해를 입는 거고, 무엇보다 이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다시 교육 현장에 쓸 수 있을까라는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또 다른 사례가 있었는데요. 중학교 4학년 학생이 휴대전화를
교탁 아래 숨겨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년 정도 여교사들만을 상대로 촬영을 해왔고요. 휴대전화에 150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피해를 당한 교사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이거는 우발적으로 했던 행동이 아니라 거의 계획적으로 계속 했다라고 제가 보기엔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생활 보호 필름을 부착하면은 휴대폰이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뭐 선생님들도 뭐 휴대전에 화면이 이렇게 드러나거나 하면 좀 더 금방 알아챘을 텐데 잘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반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요즘 이동하면서 하는 수업도 그렇죠. 있잖아요. 보충 수업 개념으로 거기에서도 여기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누구의 잘못이라고 봐야 될까요? 물론 해당 학생들의 잘못이긴 합니다만 이런 환경에 대해서 어른들이 더 예민하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어쩌면 이런 문화를 일부분 문화로서 가지고 있던 어른들의 잘못도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이런 피해를 입은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위축이 되고 심각하면 사실 트라우마에도 시달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학생들이 좀 그런 피해까지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간부급 공무원이 여성 직원의 집에 침입해서 속옷을 사진을 찍고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알려진 후에 파면이 됐다고 합니다. 예,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의결, 특히 이제 징계에 관해서 의결에 대한 내용을 쭉 봤더니 네. 참 이게 믿기지 않은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소속의 수석 전문가 A 씨가 이게 급수를 봤더니요. 3급 또는 4급이면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서기관. 그렇죠. 보통 3급이라고 하면 국장이라고 보통 우리가 불릴 수 있는 직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죠. 이 사람이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같은 직장에 있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세탁기에 있던 속옷 같은 것을 늘어놓고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예전에 뭐 바르다 준다 또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갔을 때 비밀번호를 알아놓고 우리가 그 행정 시스템은 이 직원의 이름을 쳐면 내부의 일정 직급 이상은 이 사람을 탁 눌렀을 때 출장 중, 휴가 중 이런 것이 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 집에 없구나, 출장 중이구나 이렇게 결제한 내용을 보고서 집을 출입했던 거예요. A 씨가 이런 것을 통해서 파면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뭐 파면에 대해서 과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산하의 국립과학환경원에 속한 행정석이 모 씨도 한 주점에서 여성에게 졸피뎀 성분, 수면제 성분을 먹이고 모텔에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이 여성을 만들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올해 1월 또 파면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환경부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직기강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정말 이런 분야에 있어서 경각심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파면이 가장 무거운 조치라고 하지만 더 무거운 조치도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대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정확히 학교 어디에다가 이 카메라를 설치한 걸까요? 경찰에 따르면 아주대학교 의대생 A 씨라고 하는데요. 간이 탈의실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간이 탈의실에 수납장 한편에다가 이렇게 몰래카메라 설치한 거예요. 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인데 간이 탈의실이다 보니 제가 보기엔 남성, 여성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뭐 여학생들이 우르르 들어갔다가 문 잠그고 있다가 그렇죠. 남학생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재학생이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지금 송치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재학생들이 뭐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이 여기에 찍혔다고 하는데 의대생이 이런 일을 했다. 우리가 보통 공부 잘하고 이런 학생들은 이런 일 안 하겠지라고 일부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만 사실 일부 의과대 학생들이 이런 성범죄에 연루가 되거나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거나 음주 교통사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의료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윤리의식이 강화된 강력한 법이 적용돼야 되는데도 같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학교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불법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뭐 탈의실에 앞선 사례에서는 설치를 했었는데 화장실에도 사실은 많이 좀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 많죠? 예, 강사 A씨에게 최근 법원이 징역 4년 선고하고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A씨는 강사였는데 본인이 근무를 하던 대구 수성관 입시학원의 화장실에 이 휴대용 우리가 왜 파우치라 그래도 주머니처럼 네. 생긴 데다가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요.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했고 또 본인이 개인 교습소를 차는데 거기에서도 또 불법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좀 이걸 좀 봤을 때 굉장히 좀 속상했던 것이 강사면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그렇죠. 오히려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피해자들의 내용을 봤더니 미성년자를 비롯한 중고등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재판부에서 징역 4년 선고한 이유가 뭐냐? 재질이 좋지 않다. 정말 재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5명과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가 있는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겪었을 불안감 등을 모두 종합했다라고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것이 징역 4년이 과연 무겁다고 생각이 들까요? 우리 다시 얘기해 보겠지만 법원의 양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던 회사의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수사 중이던 이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범행을 또 시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네요. 최근 3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건물 9층 여자 화장실에 이런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 긴급 체포되기 전에도 이런 행동을 했었다고 하죠. 지난달 30일에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서 불법 촬영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중랑경찰서에 입건된다고 하는데 시점이 조금 이게 좀 꼬였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구속 수사를 우리가 할 때 초범이다 이런 건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초범이다. 주거 환경이 뭐 일정하다, 도주의 우려가 적다 이게 아니라 디지털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게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시작의 첫 물꼬가 될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에서도 이제 영장 관련해서 판단할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님 뭐 모든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다 문제이긴 합니다만 특히 이런 불법 촬영 범죄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불법 촬영 범죄 같은 경우에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다라는 지금 통계가 있는데요. 법무부가 성범죄자 7만 5천여 명을 분석해서 작성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요. 사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숫자가 증가세이기는 한데요.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가 전체 성범죄 중에 12.4%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강제추행, 강간 이런 성범죄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는데 그런데 재범률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해보니까 75.0%로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율 자체는 뭐 3위일지 모르겠지만 재범 가능성을 따지자면 사실은 글쎄요 범죄자들이 내가 운 좋게 운 나쁘게 이런 행동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강제 추행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가볍다라고도 스스로도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재범률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하면서 바깥에서 화장실 사용하는 거 꺼리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카메라가요 너무 진화를 해서 잘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찌르는 도구가 불티나게 팔렸다. 여성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이런 걸 사가지고 다중이용 시설에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만큼 이런 범죄 카메라가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북 경주의 학원이 발칵 뒤집혔다. 왜냐? 화장실 벽 뒤쪽에 숨겨진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걸 여학생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설치한 범인 누구냐? 10대 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 남학생이었다고 하죠. 또 다른 사건은요. 봉천동의 한 상가 공용 화장실에서도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한 B씨가 경찰에 입건돼서 조사 중인데 레깅스 입는 여성 쫓아가서 찍고 화장실 내부에서 일 보는 사람들도 촬영을 했다. 그 장면도 촬영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 교사가 학교 내에 불법 촬영한 것 때문에도 뭐 굉장히 시끌시끌한 적이 있죠.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제가 꼼꼼히 본 게 뭐냐면 본인이 재직 중인 학교에만 한 게 아니라요. 본인이 재직 중인 아닌 또 다른 학교에도 화재 감지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촬영을 해서 본인이 근무하고 학교 있는 학교에서는 141회에 걸쳐서 촬영된 게 적발이 됐고요. 본인이 근무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550회에 걸쳐서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횟수의 범죄가 일어나느냐? 말 그대로 다중이용 시설 우리가 화장실 들어가면 본인 집이야 그럴 확률이 적지만 다중이용 시설은 누가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누구나 좀 쉽게 이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허점이 있는 거고 안타깝게도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한 이면의 그늘이라고 해야 될 때 너무나 작은 그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초고화질의 카메라들이 장치들이 싼값에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걸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에서 사거나 어떤 상점에 가서 사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등, 볼펜, USB, 라이터, 거울 이런 걸로 좀 위장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마치 총기를 해외에서 그냥 막 팔진 않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합법화돼 있어도 다 관리하듯이 이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할 때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그런 법을 발의를 한 적도 있는데 큰 진전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드는 생각이 카메라 기기가 점점 진화해서 정말 찾기 힘들고 뭐 이렇게 발전을 한다면 이걸 좀 탐지할 수 있는 기술도 같이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보니까 뭐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요원들은 그런 걸 다 가지고 다니면서 일단 호텔에 딱 들어가면 띠 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상용화돼야 되느냐, 되어서 뭐 공공 화장실이라든가 특히 이제 교육 현장에 몰래 카메라로부터 학생들을 불법 촬영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죠. 그래서 일단 호수공원이라던가 그 호수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시범 적용 중이다라고 좀 알려졌고요. 또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사람을 막 촬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라던가 어떤 기기에서 열이 감지되는데 그런 부분을 추적해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추적하는 것을 또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불법 촬영물을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는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법의 허점이 너무 많잖아요. 어렵게 수사해서 불법 촬영을 했던 사람들 검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법이 숭숭숭숭 비어 있으면 결국은 법망을 피해 나가는 허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만큼 중요한 것이 법의 정비 그리고 이것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같이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한 배터리 업체가요,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걸 또 막기 위해서 정말 찾아내고 싶었나 봐요. 화장실 칸막이 안에다가 이 감색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굉장히 좀 큰 비난을 받고 있네요. 예, 홍콩에 있는 한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푸첸성 샤먼에 위치한 중국의 한 업체가 이 직원들이 자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그걸 적발하려고 이런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고요. 직원 3명을 적발해서 2명은 해고 조치하고 1명은 성과급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해고 조치도 좀 물론 이제 뭐 회사 차원의 어떤 규정을 어겼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이게 해고가 정당한가라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인 것은 어떻게 직원들이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당연히 이런 절차도 밟지 않았을 테고 화장실을 촬영할 수 있느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느냐 중국 내에 여론이 또 일각에서 시끌시끌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업체에서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앞서서 지난 2018년 6월 불법 촬영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을 하고요. 불법 촬영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관련 범죄가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 좀 줄었을까요?
이제 국감 시즌이 오다 보니까 의원들이 각 뭐 경찰청이라던가 부처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쭉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복민 의원이 행안위 소속인데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봤더니 천만 이걸 어쩝니까? 불법 촬영 범죄 전년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줄지 않았어요. 더 그랬네요. 심각한 거. 구속은 5.1%에 불과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을 잘 발전시켜서 이런 불법 촬영물 사전에 찍지 못하도록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범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구속이 되고 있느냐, 제대로 처벌이 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법이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통계를 봤더니 피의자의 연령대가 10대와 20대가 50%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10대, 20대가 뭐 50대, 60대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데 능숙하고 더 익숙한 세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좀 답답한 것은 이런 디지털 기술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게 사용하면 마치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칼처럼 긍정작용을 하지만 나쁘게 사용하면 누군가의 가슴에, 누군가의 인격에 평생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흉기처럼 그렇죠. 디지털 기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검거된 장소를 봤더니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범죄가 13.1%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학교 1.8%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학교 물론 다중시설 우리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학교야말로 어른들이 안전을 책임져야 될 공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순차적으로 빨리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남성 여성 비율을 봤더니 95%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5%,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속률 5.1%, 불기소 22%라고 합니다. 물론 구속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재범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디지털 범죄가 육체적으로 꼭 발생하는 범죄에 비해서 좀 가벼운 거 아니라는 일각의 잘못된 인식 반드시 개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저도 이제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예전에 뭐 이렇게 카메라로 좀 비춰봐라, 막 이렇게 불빛을 비춰봐라 이런 얘기가 또 기억이 나서 그렇게 진짜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좀 더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어떤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관련된 방송을 할 때 본인이 혹은 본인의 아내가 이 피해자라면 남성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이것을 장난으로 본다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성분들이 그럼 이제 물론 남성분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대다수가 흥분하죠. 어떤 분들은 글쎄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머니가요? 라고 하면 책상 뒤집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근절을 해야 되는 범죄이고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부터 시작을 해서 다중 화장실을 건물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미 피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교육과 인식 개선도 있습니다만 이건 장기적인 부분이고요. 중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라던가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현장에서부터 일단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아닐까. 일단 시급하다. 특히 저는 학교 절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지자체와 일선 경찰서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게 많은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소형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너무 이렇게 찾기 힘든 것 같은 경우에 그럼 뚜렷한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 다 판매를 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라는 또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